네,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인식이 있으면은 변화가 있겠죠. 특히 미디어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디지털 공공외교라고 명명이 되고, 이 디지털에 초점을 맞춘, 즉 미디어에 초점을 맞춘 공공외교의 변화가 나타났다 하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제 미디어, 매스미디어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뭐 통로, 과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미디어가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거대하다는 것이죠. 가령 인지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교육, 개인과 집단들에게도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외교 정책과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어젠다, 의제를 설정하는 기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 정보의 문지기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문지기가 뭡니까? 정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은 프레이밍이라고 하는 말이 요새 많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특정 사안의 진실 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사안을, 아젠다를 만들어서 부각시키는 거죠. 그래서 프레이밍을 한다는 것은 관심 자체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고, 그것이 미디어에 있어서의 하나의 특징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사실상 뭐 지식도 포함되고요. 지식보다는 하나의 느낌?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특정 국가의 사안이 하나 나왔을 때, 한국의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2022년에 보면 중국에 대한 한국민들의 인식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럼 왜 안 좋았느냐 하는 것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소위 미세먼지 같은 것도 있고요. 문화적인 문제도 있고요. 다양한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인식을 형성하게 하는 데는 사실도 있겠습니다만은 미디어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중국에 대해서 프레이밍을 하고 그것을 전파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 영향이 엄청나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SNS에 있어서의 인플루언서들의 역할이 굉장히 또 강화되고 있죠. 그것이 단순하게 어떤 현상뿐만 아니라 경제, 상품, 문화, 국가에 대한 인식,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한 이 공공외교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대중들의 인식은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오피니언 리더라고 얘기하는 정치인, 관료, 전문가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인플루언서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정보를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은 각국이 미디어, 즉 통로,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자기 나라의 국가이익, 외교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공공외교에 있어서도 영향력 있는 미디어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책 공공외교에 있어서 오피니언 리더들을 확보하는 것과도 연결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이 공공외교가 미디어의 효과라는 말을 넘어서 디지털 미디어 자체가 공공외교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것은 중시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한국 외교부의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 문화외교와 소셜미디어의 활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때 파악한 것은 우리가 이제 공공외교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문화외교적인 그리고 그 다음에 공공외교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고 신공공외교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는 디지털 공공외교, 디지털 문화 공공외교가 대두하고 있다. 그렇게 파악을 한 것입니다. 2018년 시점에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 그것은 결국은 외교의 형태가 정부와 정부가 다른 나라의 대중을 위해서 하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개인들이 다른 국가의 개인들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도 하는 사실상 주체들이 굉장히 다변화되면서 복합적으로 얽히는 그러한 외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 국민, 외국인이 어떻게 보면은 각자 움직이면서 하고 있고 여기서 사용되는 매체는 SNS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 있어서도 디지털 친화적인 것으로 조직을 개편한다든지 사업을 개편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이죠. 여기서 주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소통을 해야지 외교가 되겠죠. 그리고 참여도 정부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국민들, 외국 국민들까지 참여하는 그러한 참여. 이것을 네트워크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시되는 시기가 온다. 이렇게 분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이 방향으로 현재 가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 한국 정부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정부들은 디지털 친화적으로 외교에 대한 것을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외교부의 홈페이지 같은 것을 변화시킨다든지 외교부에서도 다양한 SNS를 활용한다든지 혹은 공공외교를 새롭게 범주화하면서 공공외교 사업 속에서 어떻게 디지털 친화적으로 할 것인지 그리고 새로 나온 기술들까지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더 아시겠습니다마는 한국의 공공외교 주관,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곳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공외교 주관에는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친화적 공공외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다든지 증강현실을 활용한다든지 다양한 기술적인 것과 지식이 접목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적절한 콘텐츠를 활용해서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고 이 플랫폼이 전 세계에 퍼지게 함으로써 공공외교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 한국 공공외교에 있어서도 변화와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논쟁적이고 급격한 변화들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디지털 공공외교의 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다이나믹 코리아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내세우고 있는 하나의 브랜드 같은 것입니다. 공공외교에서의
국가 브랜드로서 굉장히 역동적인 한국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나온 것은 뭘까요? 일본의 전 총리로 아베 신조가 지금 마리오라고 하는 만화 캐릭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열린 올림픽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만화라고 하는 일본의 망가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고 그것이 일본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공공외교의 자산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미디어를 활용해서 공공외교를 하는 것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디어 플랫폼이라고 하죠. 넷플릭스, 유튜브, 아마존, 디즈니 또는 다른 많은 플랫폼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소위 우리가 한국의 한류와 공공외교랑 연관시켜서 많이 얘기하는 빠찡코 그리고 오징어 게임 같은 것은 지금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을 활용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디지털 디플로마시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것에 한국이 사실상 여러 가지 방식을 도입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외교부가 반크라고 하는 한국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고자 하는 민간 기관이죠. 그 기관이 같이 민간협력 디지털 공공외교 실현을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2022년에 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외교부가 민간기관이랑 같이 한다는 것. 또 디지털 공공외교에 주목해서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이 이 사진 속에서 나타나고 현재 한국의 공공외교가 디지털 공공외교로 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한 사진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양한 콘텐츠와 플랫폼의 결합을 통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의 역동성을 반영하는 공공외교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영상, 음악, 관광, 스포츠, 공연 이런 것들을 소셜미디어와 연결하고 플랫폼과 연결해서 새로운 형태의 공공외교를 모색한다. 그것이 최근 한국에 있어서의 디지털 공공외교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